윤심덕에게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조선에는 성악을 배울 만한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윤심덕이 원하는 성악을 배우기 위해서는 유학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 주현미 씨, 이 윤심덕이 가고 싶어했던 나라는 어디죠? 이탈리아죠. 아. 네. 지금도 그렇지만 이탈리아. 어쨌건, 성악의 고장. 네. 그렇죠. 윤심덕의 최종 목적지는요, 당시 성악으로 유명했던 나라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유학을 가기엔 돈도 없었고요. 또 이탈리아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윤심덕은 이탈리아 대신 우선 이 나라로 떠나기로 합니다. 아, 일본. 맞습니다. 바로 음악학교가 있던 일본이었습니다. 윤심덕은요, 조선 총독부가 운영하는 관비 유학생 시험을 통해 유학비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으로 유학 가는 여학생 많았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 일본 유학생 중에서 여성은 5손가락 안에 꼽혔습니다. 게다가 그중에 성악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 간 여성은요, 윤심덕이 최초였습니다. 거의 없죠, 아예. 조선 총독부 관비 유학생이 되어 스스로 유학비까지 마련한 윤심덕은 1915년 4월 일본 도쿄에 도착합니다. 이후 윤심덕은요, 일본 최고의 음악대학인 도쿄 음악학교에 입학을 하죠. 지금도 일본에 있는 예술대학 중에서도요, 최고로 손꼽히는 학교입니다. 성악을 전공하는 유일무이한 조선인 여학생, 게다가 실력까지 뛰어났던 윤심덕의 이름은요, 이내 유학생들 사이에 쫙 퍼집니다. 어디에서든 주목받던 인싸, 윤심덕의 인기는요, 일본에서도 여전했습니다. 자, 그렇게 도쿄 음악학교에 다니며 이 체계적인 성악 공부를 시작한 윤심덕은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가졌던 꿈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희망에 부풉니다. 그런데 윤심덕이 도쿄에 도착하고 6년의 시간이 흐른 1921년, 윤심덕과 함께 도쿄에서 유학 생활하던 친구가 윤심덕을 급하게 찾으면서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윤심덕이 가게 된 곳이 있는데요. 바로 극예술협회. 윤심덕의 친구가 그녀를 극예술협회로 급히 불러들인 이유는 바로 도쿄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끼리 모여서 조선의 민중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조선 순회 공연을 하자고 제안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윤심덕은요, 순회 공연에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1순위 캐스팅 멤버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학생 친구들의 갑작스러운 제안을 받은 윤심덕,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조선의 민중들을 위한 일이라는 말에 윤심덕은 기꺼이 노래를 하겠다고 답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서름에 빠져있는 조국의 사람들에게 노래로 위로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윤심덕의 합류 이후 속전속결 순회 공연의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됩니다. 자, 그 순회 공연을 위해 모인 단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윤심덕이 보이십니까? 가운데? 중앙에. 센터. 네, 맞습니다. 가운데 흰 옷을 입은 홍일점. 자, 그리고요, 당시 순회 공연의 이 총 연출을 맡은 책임자는요, 일본의 명문대학 와세다 대학교의 영문과에 다니면서 연극을 공부하고 있었던 김우진이란 학생이었습니다. 저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네. 데뷔가 막 되니까 그러니까. 참 신기하네요. 너무 비슷해요. 계절악기를 듣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저기 실험실 쪽에서 막 악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가봤는데 거기서 강변가예제에 출전하겠다고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습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멜로디를 따라 불렀죠. 예. 따라 부르고 있으니까 이제 선배 형이 와가지고 같이 좀 나가보지 않겠냐. 이거 양떼 밴드인데
그래서 그냥 좋다고 그랬죠. 네. 멋지다. 자, 그렇게 1921년 7월 8일 부산에서 극예술협회 단원들의 첫 순회 공연 날이 밝았습니다. 아, 이 무대를 앞둔 윤심덕의 가슴은 두 방망이를 치듯 콩닥콩닥 뛰었죠. 윤심덕의 고국에서의 첫 무대. 자, 과연 윤심덕과 극예술협회 단원들은 첫 공연 잘 마쳤을까요? 공연은 대성공, 대성공, 우와. 대성공. 자, 이들은요 부산을 시작으로 김해, 마산, 목포, 광주, 공주, 개성, 평양, 철원 등 여러 도시를 순회합니다. 아,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관객들의 마음을 쉴 새 없이 흔들어 놓은 사람이 있었으니 가는 곳마다 그의 독특한 미성으로 그의 성악에 도취되게 하였으니 그때부터 일반이 비로소 윤심덕의 성악가로서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 윤심덕이 미성으로 노래를 부르자 관중석에서는 이내 우와 하는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 윤심덕의 손짓 한 번이면 문 남성들의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었죠. 윤심덕은 이 순회 공연을 통해 조선 사람들에게 생소했던 서양 음악을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성악가 윤심덕의 존재를 사람들의 뇌리에 박아 넣은 겁니다. 아 근데 당시에 조선에서는 이제 순회 공연 같은 게 좀 일반적이었나요? 아니면 최초였나요? 그때? 이전에도 대중계몽을 위한 순회 강연은 있었어요. 그런데 연극과 그리고 노래를 결합시킨 것은 새로운 시도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게다가 윤심덕은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키도 크고 그리고 눈에 띄지 않아요? 그리고 조선에서는 생소했던 성악을 하던 여성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거죠. 아, 근데 윤심덕은 무대에서 참 행복했을 거예요. 나의 그런 그 음악이나 이런 걸 듣고 관중이 같이 호응을 해주고 그 순간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간이죠.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선배님은 그러면 처음에 무대를 섰을 때 네. 혹시 기억나세요? 뭐 좀 너무 떨렸다든지 어땠는지. 처음 이제 무대에 섰는데 정말 떨렸어요. 그때 떨렸던 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 그 떨림이 참 나한테는 참 소중했구나. 얼마나 집중을 하고 무대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 팬들이 좋아했었겠다라는 오히려 생각이 들어요. 진실된 모습. 네, 맞아요. 그 첫 무대에 불렀던 노래 혹시 기억나세요? 옛 가요를 불렀는데 울고 넘는 박달재였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떨렸어요. 살짝 한 소절만. 듣고 싶으세요? 네, 네. 아유, 그럼요, 너무 그럼요. 듣고 싶죠. 천등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니만 물항나 저고리가 굳은 비에 젖는구려. 진짜. 야, 진짜. 야, 근데 이 노래가 템포가 좀 느리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만 떨려도 이 티가 엄청 날 것 같아. 맞아요. 엄청 떨었었어요. 자, 그렇게 윤심덕과 극예술협회 단원들은요 7월 8일 부산 공연을 시작으로 8월 18일까지 전국 25개의 도시를 돌면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친 뒤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회 공연의 히로인이었던 윤심덕은 더더욱 열띤 환호를 받았겠죠.